이렇게 1단계 합격하는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성적이 낮은 학생이 잘못 지원하면 하나의 카드가 날아가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다인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10배수, 예를 들면은 10명을 뽑을 때 100명한테 실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줬는데 8배수, 80명한테 주고 있다는 거죠. 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용입니다. 네. 이렇게 총점을 저희가 다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에 학교에서는 이렇게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표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1단계 합격하는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단계 합격자는 올해까지 10배수였다는 거죠. 내년에 처음 8배수로 바뀌어서 그 8배수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상위권 친구들 중에 과기대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이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애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조금 더 호전적으로 준비를 해놓자. 그냥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실기를 이제 과기대를 전부 그냥 막 통으로 배우진 않아도 과기대에 필요한 요소들을 막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예. 그래서 뭐 커트라인이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만들어보자. 근데 이 1점을 올리는 게, 총점 1점을 올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 다현쌤이랑 이제 학생들이 1대1 상담을 먼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저희가 총점이나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가지고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도 15배수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출결이 5%인데 이게 학교마다 이 5%를 어느 정도 캐파로 주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성적이 되게 좋은 학생 중에서도 저희 요번에 재수 친구들 중에 타학원을 다니다가 온 친구들 중에 출결 관리를 잘 못해서 좋은 학교를 몇 개 못 쓴 학생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네. 1단계, 2단계에 대한 네. 뭐냐면요. 1단계는 학교에서 그 대부분이 다 내신으로만 선발을 해요. 10명을 최종적으로 뽑는 인원이면 10배수면 100명한테 학생부로만 100등까지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이 잘못 지원하면 하나의 카드가 날아가고 실기 시험을 보지도 못한 채 입시에서 하나 학교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점수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학교들이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인데 수시 전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거의 84명의 학생을 예전에는 반반을 수시랑 정시로 모집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 수시 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희대도 거의 비슷한 인원, 정시가 오히려 더 많았는데 올해부터 산업디자인과가 완전히 다 수시로 모집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더 인원이 지금 정시 인원이 더 줄어든 상황이고요. 성신여대는 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인원의 차이는 없고 올해는 수시로 공예과만 뽑고 정시는 디자인과만 뽑았는데 내년에는 분할로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큰 변화라고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흐름이죠. 네. 학교 하나하나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를 포함합니다, 요즘에. 한국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성적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국사 성적이 낮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과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성취로 A, B, C로 나눠지는데 이 과목 때문에 나머지 위에 있는 성적이 보편적인 성적이 좋았는데 진로 선택을 한 본인이 나 이거 진로야 해가지고 선택을 한 과목에서 성적이 낮을 경우에 페널티가 되게 센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기와 밸런스를 좀 잘 조절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로 결석하는 기준 이렇게 해놨어요.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3, 4등급 친구들은
5등급 친구들은 이걸 뭐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잖아요. 제가 막 되게 이렇게 막 설명도 하고 입시 미술의 막 전문가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주 취약한 게 그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네. 잘 안 돼요. 네. 진짜로. 제가 유일하게 안 되는 거 하나가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애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진짜로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공부를 잘 못해도 그 공부를 못하는 것만큼 자기가 다른 걸로 자기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학생이 정말로 더 우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자기 부족한 거를 다른 걸로 채우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수를 쳐줘야 될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주변의 영향으로 이도저도 안 되게 막 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엄마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해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맞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공부를 해서 과연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판단은 진짜 중요하시다고 생각해요. 5등급부터 학생들이 주로 수시나 정시 쓰게 될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다 실기 60% 이상의 학교들이거든요. 네. 좀 성적대별로 준비 기간을 추천을 드리고요. 태도에 대한 부분, 공부를 잘하고 뭐 아니면 꿈도 크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태도 때문입니다. 네. 그 입시에 맞는 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어땠든지 간에 입시 기간이 되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게 있거든요. 경쟁이 무조건 심하다. 거기에서 내가 우수해야지만 뽑힐 수 있다. 그러니까는 막 압박감이 크죠. 근데 또 그 압박감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려고 해야 되고 너무 따지고 재지 않고 그냥 하기로 했으면 계속 꾸준히 하는 이런 태도. 그냥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축소판인 입시에서 내가 어떻게 해내는 게 좋을지를 스스로가 막 갈고 닦는 연마까지는 아니어도 좀 갈아보고 뭐 물도 뿌려보고 막 좀 이렇게 찔려도 보고 막 이런 시간을 태도라는 걸 입시를 치르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더 애들이랑 격차가 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애들이 이제 다 알죠. 제가 무슨 잔소리 할지를. 네. 저는 사실 그림을 못 그리는 거나 이런 거는 가르쳐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가 태도 때문이라면 그 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학습이라든지 진료 확인서 이런 것들은 어떤 도구입니다. 네. 근데 미리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